총리님, 금년에 배추 농사는 잘 됐습니까? 그 농업법인을 여쭤보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금년에 지금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배추 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추 가격이 올라가지고 8월 달에 한 포기에 7,000원 넘긴 게 9월 달에도 7,000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9.3%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매일매일 배추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사실 무엇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밥상 물가에 신경 써주시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가, 금리, 고용 모두 불안한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확장 재정, 이 빚폭탄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총리님, 이제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51% 좀 넘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지금 과도한 국가 부채 문제, 이게 총리님처럼 어떻게 쉽게 개인이 스폰서한테 돈을 빌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 속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국가 부도 위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런 문제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 의원님, 그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조금 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산하에 기획예산처가 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똑바로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적절치 이 문제에 않은 대해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10%를 넘었어요. 선진국이고. 그런데 최근에 도저히 지금 이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긴축 재정을 시도했다가 내각이 붕괴까지 됐습니다. 지금 내년에 2026년에 이 국가 부채로 인한 이조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내년에 얼마 정도죠? 한 4, 5조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6조 원. 네. 36조 원이고요. 2030년에는 46조 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이자만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2030년에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국가 채무가 2,000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정말 빚의 족쇄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세대가 써버린 빚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정치의 무책임이자 국가의 배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국가 채무라든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은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말이죠. 출범할 때부터 도덕성이라든지 사회 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이 아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인사하고 내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5개 재판 받고 있는 중지 중인 상황이죠. 총리께서는 전과 5범, 내각 장관들 다 합치면 무려 22범, 전과 22범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사법부 못 믿겠다. 그리고 검찰 해체해라.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그런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총리께서 과거에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표적 사정이었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서 재심 청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스스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리님 사건 외에도 지금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곽 의원님이 상당히 수긍하시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장동 비리 사건 지금 법원에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주변 인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권 보복이었다, 야당 탄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볼까요? 이거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문제 아니었습니까? 또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모든 사건들 그것을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전해진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처음 나온 대통령실 반응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 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할 말 없으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잠깐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답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한 것을 대통령의 무슨 그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다 멈춰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것을 갑자기 현재의 검찰개혁과 연관시키시는 것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곽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런 내용의 품격에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말씀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네, 두 번째로 그 상권 분립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상권 분립 문제와 관련해서 상권 분립을 해야 하는 특별한 언급을 어떤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